내가 그날 아들 약혼녀의 가방에 몰래 추적기를 넣은 건 순수한 어머니의 본능이었다. 그녀가 웃는 얼굴 뒤에 숨긴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나는 밤새워 그녀의 행적을 지켜봤고 결국 그 호텔방에서 그녀와 다른 남자의 그림자를 목격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가족 모임에서 모든 걸 폭로하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다. 너 같은 여자는 우리 집안에 들어올 자격 없어. 그 말 한마디로 내 인생은 지옥이 됐다. 아들 민준이는 나를 향해 소리쳤고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이 왜 그래? 라고 중얼거렸다. 가족들은 나를 악마로 몰아갔다. 하지만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이 모든 게 나를 구원할 첫걸음이었다는 걸. 나는 서울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 어머니는 전업주부. 나도 그 길을 따랐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해 이제는 강남의 넓은 집에서 사는 민준이는 우리 부부의 유일한 자식,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로펌에서 일하는 엘리트였다. 그는 늘 착하고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였다. 그런데 그 여자, 수연이를 데려온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수연이는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다. 예쁘긴 했지만 그 미소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그녀는 지방 출신, 서울로 올라와 패션 디자이너로 일한다고 했다. 민준이가 그녀를 소개할 때, 엄마, 수연이는 정말 특별해요. 저랑 잘 맞아요 라고 했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 여자는 뭔가 숨기고 있다. 첫 만남에서 그녀는 나에게 과도하게 친절했다. 어머님, 제가 요리 좀 해볼까요? 하며 부엌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나는 웃으며 거절했다. 아니, 오늘은 손님인데 편히 계세요. 속으로는 생각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지? 그날 저녁, 민준이가 그녀를 데리고 가고 나서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그 애, 좀 이상하지 않아? 남편은 피곤한 듯 당신 또 시작이야. 민준이가 좋아하면 그만이지 라고 대꾸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은 커졌다. 수연이는 자주 민준이의 돈을 쓰는 듯 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민준이는 수연이가 힘들게 일하니까 제가 도와주는 거요 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몰래 봤을 때 화려한 생활이 보였다. 그런데 그녀의 직장은? 확인해보니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 월급은 겨우 300만 원 정도? 어떻게 그런 사치를?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로서 아들을 지켜야 했다. 그래서 그날 약혼식 전날 밤에 그녀의 가방에 GPS 추적기를 넣었다. 다음 날 그녀는 쇼핑 갈게요 하며 나갔다. 나는 앱으로 그녀의 위치를 확인했다. 쇼핑몰이 아닌 강남의 고급 호텔.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갔다. 호텔 로비에서 그녀를 봤다. 그녀는 어떤 남자와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다. 그 남자는 나이든 사업가처럼 보이는 사람. 나는 사진을 찍었다. 증거를.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에게 보여주려 했지만 민준이는 믿지 않았다. 엄마, 오해예요. 수연이는 친구 만나러 간 거라고 했어요. 나는 화가 치밀었다.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지? 결국 가족 모임에서 터뜨렸다.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까지 모인 자리. 나는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여자가 우리 민준이를 속이고 있어? 약혼 취소해야 해. 그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다. 수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님, 오해예요. 그건 제 클라이언트예요 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나를 노려봤다. 엄마, 왜 이러세요? 수연이를 믿어요. 그날부터 가족들은 나를 피했다. 남편은 당신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야 라고 했고 민준이는 엄마가 악마 같아요 라고 소리쳤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울었다. 왜 나만 잘못된 거지? 나는 단지 가족을 지키려 한 건데.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수연이는 약혼을 강행하려 했고 민준이는 그녀 편을 들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그녀의 과거를 조사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돈이 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탐정은 곧 보고서를 보냈다. 수연이는 과거에 결혼한 적이 있었다. 이혼한 지 2년, 전 남편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소송 중이었다. 게다가 그녀의 클라이언트는 실제로 불륜 상대였다. 나는 충격받았다. 이걸 어떻게 알리지? 하지만 가족들은 이미 나를 믿지 않았다. 나는 혼자서 계획을 세웠다. 약혼식 당일, 나는 수연이에게 직접 대면했다. 너의 비밀 다 알아. 민준이에게 말할 거야. 그녀는 창백해지며 제발, 어머님. 용서해주세요 라고 애원했다.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너 같은 여자는 우리 집에 필요 없어. 그 순간 민준이가 들어왔다. 그는 모든 걸 들었다. 엄마, 또 왜 그래? 하지만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보고서, 사진, 모든 것. 민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수연이는 울며 자백했다. 미안해, 민준아. 나 이 돈이 필요했어. 민준이는 무너졌다. 그는 나를 안고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가족들은 충격받았지만 결국 나를 인정했다. 남편은 당신이 옳았어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아팠다. 이 모든 게 왜 일어났을까? 나는 단지 사랑하는 어머니일 뿐인데. 그 후로 집안은 조용해졌다. 민준이는 수연이와 헤어졌고 그녀는 서울을 떠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민준이는 나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봤고 가끔 덤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왜 나만 탓하는 거지? 나는 너를 구한 거야? 시간이 흘러 민준이는 다시 일상에 집중했다. 로펌에서 승진했고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 이번엔 지은이라는 여자, 같은 로펌 동료. 그녀는 수수하고 성실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민준아, 이번엔 제대로 알아봐. 그는 짜증을 내며 엄마, 제발 그만해요. 지은이는 달라요. 나는 또 의심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본능은 한 번 깨우면 멈추지 않으니까. 지은이를 조사했다. 그녀는 서울 출신, 좋은 집안. 하지만 그녀의 소셜미디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주 클럽 사진이 올라왔다. 젊은 여자니까 그럴 수 있지만 민준이처럼 진지한 애한테 맞을까? 가족 모임에서 지은이를 만났다. 그녀는 예에 바르게 인사했다. 어머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물었다. 지은 씨, 민준이랑 어떻게 만났어요? 그녀는 로펌에서요. 같이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눈빛이 불안정했다. 왜지? 그날 밤 나는 민준이에게 말했다. 지은이, 좀 더 알아봐. 서두르지 마. 민준이는 화를 냈다. 엄마, 또 시작이야? 수연이 때처럼 가족들은 민준이 편을 들었다. 할머니는 너무 간섭하지 말아라고 했고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다시 악마가 됐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접근했다. 지은이와 직접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지은 씨, 솔직히 말할게요. 민준이는 내 유일한 아들이에요.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머님. 저도 진심이에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조사를 계속했다. 지은이는 과거에 빚이 있었다. 대학 시절 사업 실패로. 지금은 갚았지만 그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민준이에게 말했다. 지은이, 빚 있었대. 조심해, 민준이는 그건 과거예요. 사람 다 실수해요, 라고 반박했다. 갈등은 커졌다. 민준이는 집을 나가 지은이와 동거를 시작했다. 가족들은 나를 탓했다. 당신 때문에 민준이가 떠났어. 나는 울었다. 왜 나만 희생하는 거지? 나는 가족을 위해 한 건데. 그러다 어느 날 민준이가 병원에 입원했다. 교통사고. 지은이가 운전하다가. 다행히 가벼운 상처였지만 나는 달려갔다. 병실에서 민준이는 엄마, 미안해 라고 말했다. 지은이는 울며 죄송해요. 어머님이라고 했다. 그 사고로 지은이의 진심이 드러났다. 그녀는 민준이를 간호하며 밤을 새웠다. 나는 지켜봤다. 그녀는 정말 사랑하는 듯 했다. 빚은 과거, 클럽은 젊음의 흔적. 나는 잘못 생각했다. 민준이가 퇴원한 후 나는 사과했다. 미안해, 민준아. 지은 씨도 그들은 나를 용서했다. 가족들은 다시 모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상처가 남았다. 어머니로서의 경계가 너무 날카로웠나? 시간이 더 흘렀다. 민준이와 지은이는 결혼했다. 결혼식에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행복한 눈물. 지은이는 좋은 며느리가 됐다. 그녀는 나를 존중했고 나는 그녀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다. 수연이 사건으로 가족들은 나를 여전히 간섭꾼으로 봤다. 어느 날 할머니가 아프셨다. 치매 초기. 가족들은 모여 의논했다. 요양원 보낼까? 민준이는 집에서 돌보자라고 했고 지은이는 제가 도울게요 라고 말했다. 나는 내가 할게라고 나섰다. 하지만 가족들은 엄마, 당신은 피곤할 텐데 라고 했다. 속으로는 나를 믿지 않는 듯 했다. 할머니를 돌보는 동안 나는 과거를 돌아봤다. 왜 나는 항상 선을 그으려 했을까? 어릴 적 어머니가 아버지의 바람으로 고통받는 걸 봤기 때문인가? 그 트라우마가 나를 만들었다. 할머니는 가끔 은어는 강한 애야 라고 하셨다. 나는 울며 대답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아니, 내가 오라라고 하셨다. 민준이 부부가 아이를 가졌다. 손자가 태어났다. 그 순간 가족은 하나가 됐다. 나는 손자를 안으며 생각했다. 이제는 놓아줄 때인가? 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왔다. 지은이의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다. 지은이는 울며 어머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 나는 병원비를 도왔다. 가족들은 당신 덕분이야 라고 했지만 나는 속으로 불안했다. 이게 또 선을 긋는 건가? 지은이는 감사하며 어머님, 정말 가족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마음이 풀렸다. 내가 변한 건가? 손자가 자라면서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여전한 갈등이 있었다. 민준이는 승진에 바빴고 지은이는 육아로 지쳤다. 나는 도왔다. 지은아, 내가 봐줄게. 그녀는 고마워요. 어머님이라고 했다. 어느 날 지은이가 어머님, 제 과거 때문에 불편하신가요? 라고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우리는 대화했다. 그녀의 빚은 젊은 실수, 이제는 강해졌다. 그 대화로 우리는 가까워졌다. 가족들은 놀랐다. 엄마가 변했네. 나는 생각했다. 변한 게 아니라 배운 거야? 하지만 수연이가 다시 나타났다.
편지 한 통. 민준 씨, 미안해. 과거를 잊지 못해. 민준이는 동요했다. 지은이는 불안해했다. 나는 말했다. 무시해. 그 여자는 과거야? 민준이는 엄마, 이번엔 어떻게 해? 라고 물었다. 나는 내가 결정해. 하지만 가족을 생각해 그는 편지를 찢었다. 우리는 강해졌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가족들은 울었다. 나는 연설했다. 할머니는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 가족은 용서야.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나는 안다. 선을 긋는 건 보호지만 과도하면 상처. 균형이 중요하다. 손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민준이 부부는 바빴고 나는 픽업을 도왔다. 학교에서 손자를 데리며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건강이 안 좋아졌다. 고혈압. 의사는 스트레스 줄이세요 라고 했다. 가족들은 걱정했다. 민준이는 엄마, 쉬어요 라고 했고 지은이는 제가 할게요 라고 했다. 나는 괜찮아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피곤했다. 어느 밤 나는 꿈을 꿨다. 수연이가 나타나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라고 했다. 깨어나 울었다. 왜 아직도 미안할까? 남편과 대화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는 아니,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라고 안아줬다. 지은이가 임신했다. 둘째. 가족들은 기뻐했다. 나는 준비했다. 이번엔 간섭하지 않기로. 하지만 지은이가 쓰러졌다. 임신 중독증. 병원에서 나는 기도했다. 제발, 사라져. 그녀는 회복했다. 민준이는 엄마 덕분이야 라고 했다. 그 사건으로 나는 깨달았다. 가족은 서로 의지하는 거야. 둘째가 태어났다. 딸 집안은 축복으로 가득 찼다. 나는 손녀를 안으며 생각했다. 이제는 놓아줄 때. 민준이는 엄마, 고마워요.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라고 말했다. 지은이는 어머님, 사랑해요 라고 했다. 가족들은 나를 존경했다. 수연이 사건은 교훈이 됐다. 우리는 강해졌고 용서했다. 나는 이제 평화롭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끝나지 않지만 이제는 지켜보는 법을 배웠다. 끝은 달랐다. 악마가 아닌 구원자였다. 가족의 사랑이 나를 바꿨다.